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 에코인 드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.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직후에 일부 차익 실험 물량이 나왔는데, 에코인 드림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고 딱지도 붙어 있고,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으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죠.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프트라던가 이런 게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현재 돈의 흐름이 이 AI와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수급을 뺏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그 실적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,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이 에코인드림은 뭐다 24년도에 폭발 성장할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 시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결국에는 2026년까지의 그 캐팔 증설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24년도가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수주라던가 그리고 이 증설, 현재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증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에코인들이 오늘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.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그래서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에코인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차트 잠깐 보고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드리고, 왜 에코인드림이 앞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건지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자, 결국에는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의 문제가 좀 크다라고 봤을 때,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더라도 21선, 이 단기적인 21선과 중장기적인 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한다면은, 단기적인 추세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결국에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계속해서 그려왔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인 24,000원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주시고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과거에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구간이, 연기금에서도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에서도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. 물론 연기금이 이제 기관에 포함이 되는 물량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대부분의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좀 이 박스권 구간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은, 미래에셋이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인 이 미래에셋의 물량이 현재는 가장 많은 물량이다. 그래서 개인들이 이 수급의 주체로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뭔가 물량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합니다. 다른 주체에서 이 수급들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지금은 2차 전지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인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흐름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해당 구간에서 해당 라인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등락폭이 나와줬던 것처럼 해당 구간을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거래 대금도 좀 강력하게 터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악성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이냐, 그게 사실상 현재 에코인드림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인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 전환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흐름이겠죠.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에코인드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,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현재 에코인드림이 군산 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한 상황이죠.
공장 증설을 진행을 하고 이제 신규 전구체 공장은 23년도에 이제 착공이 진행이 됐고 25년도에 이제 양산을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는 이 소위경 전구체 생산시설 5,000톤 이 5,000톤 가량을 풀 가동을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약 1,000억 정도 됩니다. 이 1,000억 정도 진행이 되는데 2025년까지 이 전구체 생산 능력에 즉 캐파를 늘려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늘릴 거냐? 대략 5배 정도 늘릴 겁니다. 그러면은 생산 능력은 25,000톤이 되겠죠. 그래서 해당 25,000톤을 풀 캐파로 돌렸을 때, 풀 가동했을 때는 5천억 이상의 매출액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캐파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의 실적이 나와주는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. 뭐 결국에 이 에코인 드림은 이미 사실 유럽을 대표하는 양극재 회사인 이 유미코아와 5년간의 차세대 양극재를 공급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캐파 증설도 사실 유미코아의 납품을 진행을 하기 위한 캐파 증설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유미코아는 이 전구체 상당분을 원래 중국 기업에서 조달을 받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앞으로 이 에코인드림이 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 에코인드림이 글로벌 수준의 이 촉매 기술로 이 소위경 전구체를 이 4 마이크로미터까지 제조가 가능하고요. 유럽의 이 유미코어향 이 에코인드림의 소위경 전구체를 전량 납품할 예정입니다. 결국에는 캐파가 증설이 될 때마다 유미코어 쪽으로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언제까지? 5년간. 그 과정 속에서 이 에코인드림이 전구체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미코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이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죠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기존 예상했던 25,000톤이 아니라 더 많은 이 캐파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최근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라고도 하죠.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에코인드림의 본격적인 성장이 현재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? 전구체 쪽에서도 이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자라는 이런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면서 그런 정책들도 나오면서 유럽과 그것도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이 북미 이 두 개의 시장, 큰 시장에서 중국이 밀려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이 전구체 시장을 에코인드림이 침투한다고 했을 때, 그 침투율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, 그 성장성은 앞으로 크게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공급망 다변화가 요구가 될수록 이 중국 편중 조달에서 벗어나면서 에코인드림의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다. 그런 기대감이 현재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보다는 좀 다른 주체가 필요하다. 그래서 현재는 미래에셋 빼고는 교보가 10만 주, 그리고 JP 모건도 1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6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물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더 큰 물량들을 매수해 나아가는지 앞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내용과 더 나은 퀄리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